늦은 밤 달밤의 주책과 함께하는 포근한 책 한 페이지. 수고했어요. 오늘도. 안녕하세요. 달밤의 주책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수호서재라는 출판사에서 출간한 김창업 교수의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만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주저앉은 사람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긴장하지 말라는 말에 더 긴장될 때, 강의를 하는 도중에 극심한 허리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통증이었습니다. 무대에서 꼬꾸라질 것 같았지만 1000명 앞에서 하는 강의였기에 미동도 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천신만고 끝에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유명하던 한방병원에 도착해 의사를 만났는데 너무 아프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군요. 딱 한마디만 들렸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긴장하지 마세요가 더 긴장하게 만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긴장하지 마세요. 대침 들어갑니다. 손바닥 길이만한 대침이 허리에 들어온다는데 긴장하지 말라니요. 바늘이 닿자마자 무의식적으로 몸이 움츠라며 긴장하더군요. 긴장하지 마시라니까요. 긴장하면 침 안 들어갑니다. 아니, 자기가 다 긴장하게 만들어 놓고 긴장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사람 사이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사장이 직원에게, 친구끼리, 연인끼리 긴장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긴장하지 말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긴장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들에 겁먹게 만듭니다. 침을 맞고도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놔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방병원이 6시에 퇴근했기 때문에 진통제가 없다는 겁니다. 내일 담당 직원이 출근할 때까지 진통제를 줄 수 없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담당 직원이 퇴근하면 진통이 멈추나요? 진통제를 놔달라고요. 결국 아는 분이 소개해준 병원으로 바로 옮겼습니다.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보는 순간 이런 모습이야말로 정말 좋은 의사의 모습이구나 싶더군요. 이전 병원에서는 제 얼굴도 안 쳐다보고 계속 긴장하지 말라는 말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곳 의사 선생님은 저를 바라보며 병원에서 보면 안 되는 분인데 에휴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하시더군요.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 안쓰러운 표정으로 아이고 그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며 긴장이 풀리더군요. 제 허리 사진을 보여주며 자세한 설명도 해주었고요. 어디가 문제고 무엇이 문제인지를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 놓으세요.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제 통증 환자의 30%는 우울증입니다. 통증은 결국 뇌에서 감지되는 건데 마음이 우울하면 통증은 곱하기가 됩니다. 마음과 몸이 순환하지 않으면 병이 잘 낫지 않고 고통이 배가 되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은 환자들에게 책 2권을 직접 사서 주고 있더군요. 틱낙한 스님의 화라는 책과 어느 정신과 의사가 쓴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저에게도 2권의 책을 주며 제가 선생님 책을 환자들에게 선물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더군요. 통증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웃으며 외쳤습니다. 굿 아이디어. 다음날 CT 촬영을 하며 주사를 놓는 시술을 했습니다. 사실 한방병원에서 대침 맞는 것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선생님, 마취해서 주사를 놓을 겁니다. 별로 안 아픕니다. 그러다 제가 또 겁먹은 것 같으면 선생님, 마취합니다. 못 깨어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새로운 삶이겠죠. 선생님, 마취 조금 따갑습니다. 별로 아프진 않습니다. 단지 마취액을 넣을 때 신경을 타고 뻑적지근합니다. 뻑적지근하면 아프다고 손을 살짝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또 때에 맞춰 질문하십니다. 선생님, 뻑적지근하신가요? 괜찮으세요? 솔직히 좀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에 마음이 풀려서 괜찮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술이 끝나니 선생님 잘 참으셨습니다. 라는 작은 토닥임도 잊지 않으십니다. 회복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몸이 파업을 한 겁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서요. 몸도 빌려 쓰는 거니까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만간 건강해지실 겁니다. 어느 순간 힘든 날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날이 오지요. 그럴 때 반응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긴장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더 긴장시키는 경우가 있고, 긴장하지 말라는 말은 굳이 하지 않지만 긴장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힘든 상황에서 긴장하지 말아야 주사도 잘 들어오고 치료도 잘 됩니다. 우리를 긴장하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시선으로 나오는 스킨십이겠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각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하루 이틀 장사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 엄마 역할 몇 년째야. 나 벌써 사업 몇 년째야. 하면서 꾼이 되어버리면 마음의 시선이 끊어집니다. 제가 경계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쟤는 강의하는 꾼이구나. 시스템이 됐네. 쟤는 이제 마음도 없고 시선도 없구나. 쟤는 기술로 장사하는구나. 라는 평가받는 것입니다. 꾼이 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꾼이 되어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면 사람들은 경직될 뿐입니다. 프로는 돼야 하지만 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간의 촌스러움도, 약간의 부끄러움도, 약간의 떨림도 그것이 설렘을 낳게 하는 좋은 지점입니다. 너무 매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련해지되 꾼은 되지 마십시오. 진심이 담긴 시선이 사람의 긴장을 풀어주고 이완해주고 좋은 치료를 가능케 하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웃고 즐거워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세상에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간과 여유가 된다면 우리가 버는 수익의 아주 조그마한 부분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그것은 자기 자신은 물론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할 때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요.